네, 3월장이 시작됐습니다. 2월 마지막 날 크게 출렁였던 우리 시장. 트럼프발 관세라는 불확실성 앞에 시장은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답답했던 먹구름이 거치고 3월장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요,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중국 양해가 개최되고요. 트럼프는 현지 시간입니다. 3월 4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FOMC 공매도 재개까지 체크해봐야 매크로 이슈가 많은 만큼 지금 당장 지수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전략 후강 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3월 코스피 예상 밴드 살펴보시면요. 하나증권은 2,550선에서 2,750포인트 바라보고 있고요. 대신증권은 하단을 2,500으로 잡았습니다. 역시나 상단이 2,730까지 올려 잡은 상황이고요. 리딩투자증권은 다소 보수적으로 좀 바라봤습니다. 2,400에서 2,700포인트,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죠. 사실 2월장을 기억해 보시면 주가 흐름은 좋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상단을 높여가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2월 후반으로 갈수록 엔비디아 성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관세라는 충격 속에 코스피 지수가 2,500선까지 내려앉으면서 2월장을 마감했죠. 그 당시 2월 코스피 예상 밴드가 가장 보수적으로는 2,350에서 상단은 2,650포인트였습니다. 그래도 3월장에는 조금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증권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바로 공매도죠. 공매도가 3월 말에 다시금 재개가 됩니다. 정확히는 3월 31일, 3월 말에 2023년부터 금지됐었던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이를 두고 호재인지 악재인지 여러 가지 시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호재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양상인데요. 공매도 재개로 시장의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참 국내 시장에서 보수적이었죠. 수개월째 외국인의 자금이 메말라 있는 우리 시장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외국인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1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2021년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 기업 순매도 기업 간의 수익률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의 롱숏 플레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거래량 역시 확대가 될 텐데요. 이에 특히 최근 외국인 보유 비율이 감소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다음 장도 보시죠. 바로 오늘입니다. 중국 양해가 개막이 되죠. 이번 양해에서도 중국은 5% 안팎 수준의 연간 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양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점, 거기다가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인해서 AI 열풍 속에 제2의 딥시크 육성을 위해 보다 공격적인 AI 촉진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인데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성장률 달성을 위해 더욱더 구체적인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꺼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특별 국채 발행 규모가 약 900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그 정도로 경기 회복에 진심인 만큼 국내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월장 가장 기대가 되는 호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 포인트가 있을 텐데 지금 모두 센터장님이 중국 양회를 가장 먼저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 밖에 또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살펴드린 것처럼 공매도 재개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증권의 황승택 센터장은 외국인 자금 유입을 호재로 꼽았습니다. 대신증권으로 가볼까요? 3월에 또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 특히 소비 쪽에 둔화가 나왔고 3월 중순에 2월 CPI 둔화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FOMC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과 달리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가 최근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호재 포인트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희찬 미래에셋 센터장 역시 중국 양해와 미국 인플레 안정화를 호재로 꼽았습니다. 변수도 보시죠. 변수는요, 당연히
모두가 한 목소리로 미국의 관세, 트럼프 노이즈, 변덕스러운 트럼프 발언으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노이즈 변수로 되어 있고요. 미국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다 우려감 역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망 섹터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관세를 피해가는 섹터가 되겠죠. 대표적인 섹터로 조선이 될 수 있겠고요. 엔터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중국 소비주까지 곽강을 받고 있고요. 반도체도 좀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월 증시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3월 증시 전망 설문조사 보고 오셨습니다. 호재로는 중국 양회, 변수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유망 섹터로는 반도체, 조선 등이 꼽힌 점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좀 더 깊이 3월 증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최강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춘3월, 봄이 시작된다는 이제 3월의 첫 거래일인데 우리 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첫날부터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3월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간 자체로 봤을 때는 국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월로만 보시면은 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시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센터장님들 지수 밴드도 봤는데 저희 쪽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2,430에서 2,630 정도. 그래서 하단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최하치를 잡아놓은 거고 상단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늘어났을 때 변동성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변동성 요인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트럼프 관세 정책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3월 14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은 이 정부 폐쇄될 수 있는 가능성.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성장 둔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 정도가 이제 3월에는 가장 조심하시면서 접근해야 될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발언에 우리 시장도 전 세계 시장도 내성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다시금 현지 시간 3월 4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3월에는 관세 여전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관세가 3월에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내성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가장 말씀을 드리는 거는 2월에 이제 4월에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3월은 2월 말부터는 조금 안전하다라는 개념이 있었었는데 3월부터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당연히 변동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 현재 나오는 이제 정책적인 성향 자체가 15%에서 뭐 협상을 해가지고 조금씩 올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가장 높게 잡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협상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초기에 관세를 집행하는 시기가 가장 변동성은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세 변동성은 좀 가장 높은 상황에서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불확실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4월 1일에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도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연준이 주시하는 PCE 물가도 발표가 됐었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뭐 가장 주목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예상치 부합했다라는 부분을 가장 주목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동일하게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2%가 목표인데 그 2%에 도달하기에는 조금 예상치에 부합했어도 높은 수준이다라는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PCE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계란 가격 같이 급등하는 물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전히 그렇게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가지고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부, 연방정부 감원 추진 영향이 좀 컸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떻습니까?
감원 추진 영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워싱턴 DC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진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다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내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한 2, 3년 내 최고치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냉각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비농 고용자 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금요일 날 발표가 되면은 그게 아직까지는 저희 쪽에서 말씀드릴 때 20만 명에서 15만 명을 보통 중립 수준으로 보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깨졌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머스크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에 하청을 준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정책이 실질적으로 고용시장 냉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뭐 우려는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고 고용 보고서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 어쨌든 연준의 그 두 가지 정책 목표 물가와 고용인데 물가는 상승하고 고용은 둔화한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도 그렇죠. 좀 힘이 실린다고 봐야겠는데 미국 경기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 경기 자체를 사실은 저는 연간 전망 썼을 때 네. 다른 하우스보다 좀 낮게 잡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그때그때마다 수치가 나오면서 많이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물가의 저성장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물가 수준은 3%보다 조금 낮은 수준, 그다음에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원래 시장에서 얘기했던 중물가 중성장인데 시장에서는 약간 이게 조금 괜찮아진다 싶으면은 중물가를 약간 2%로 생각을 해버리고 이 중성장을 2% 이상으로 생각해버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진짜 3%를 뚫고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성장률 자체가 뭐 1.5% 이하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면 스태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힘을 얻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 2.6% 정도의 물가에 2%를 왔다 갔다 하는 성장 상황이라고 그러면 여전히 중물가 중성장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물가 중성장 흐름에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엔비디아 실적 최근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 움직임이 조금 주춤한데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아무래도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침체 우려도 물론 있겠지만은 네. 사실 이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실적이 좋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조금 물러나는 게 확인을 했을 때 진짜로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와도 성장률은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주식은 성장의 함수가 아니라 성장률의 함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에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면서부터 촉발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이 좋기는 하지만 가격은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미국 내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반반으로 의견이 갈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는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성장률이 한 번 더 폭발하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제재가 나올 텐데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재가 걸릴 것이냐라는 것도 우려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쪽으로 매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합산해서 20% 정도, 근데 23년에는 20% 정도인데 24년 같은 경우에는 한 2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싱가포르 쪽에서 중국으로 가는 거를 조사를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것도 막힌다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인식도 조금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워낙에 높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둔화,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서 사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I 반도체 모두 좀 급락이 나왔는데 3월장에 반도체 봐도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AI보다는 레거시, 그러니까 일반 반도체 쪽을 사이클상으로는 더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AI가 좋아가지고 올려놓은 거는 이 레벨의 문제인 거고, 네. 이미 레벨이 한 차례 상승을 했다라고 그러면 거기서 성장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일반 반도체가 뿜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셨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만약에 양회에서 어떤 내수 부양책이 나온다거나, 이게 컴퓨터 판매나 아니면 휴대폰 판매나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수가 확대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최종 수요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지금 반도체가 엄청 좋다라는 말씀보다는 올해로 봤을 때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회복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반기 들어서는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 양회를 살짝 짚어주셨습니다. 설문조사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증권사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양회를 가장 큰 호재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을 했고 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풀어볼까요? 양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보시는 게 1월에 지방 양회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31개 중에서 지금 24개 양회에서 1순위 목표가 내수 부양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양회 같은 경우에도 1순위 목표는 내수 부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중국 내부의 금융권에서는 작년에 1,500억 위안 정도의 규모에서 올해 6천억 위안, 그러니까 4배 정도 규모로 이구환신 규모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기술 혁신이나 아니면 딥식이 워낙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기술 혁신이 엄청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동산이 살아나야 되고 내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번 양회에서는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양회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 우리 시장 그 뭐 엔터주나 화장품주가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러면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은 소비 관련주, 그러니까 엔터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릴 때 한한령 때문에 기대해야 되냐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글로벌리하게 기대는 하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의 제품들에 대한 MS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수 종목들의 MS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거 같은 영광을 재현한다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게임 쪽에 이제 검은 신화나 아니면은 영화 쪽에 너자나 뭐 이런 것들이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은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화장품이나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침투가 점점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러면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는 있는데, 기대감이 없어졌을 때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과 엔터 한알령 해제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이제 구리, 뭐 주말에는 목재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세 범위를 어쨌든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이제 곧 시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섹터들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당연히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것 자체가 국가별로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어라 라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 공장을 선제적으로 지었던 종목이나 아니면은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는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으로 그쪽에 이제 현대차나 같은 자동차 업종이 그래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네.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너무 중국에 대한 제재 때문에 한국의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오히려 반도체랑 다르게 조금씩 비중을 줄이셨으면 하는 게, 분명히 그 기업이 많이 팔린
외국인은 매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뒤로 갈수록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관세 부과라는 불확실성은 좀 넓은 시각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본다면 작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2월장에 특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언급해 주신 뭐 관세 이슈 그리고 엔비디아의 하락과 함께 출렁였는데 3월장 그래도 우리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호재가 있습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매도 이슈도 분명히 공매도요, 호재로 네. 작용할 거고, 원화가 만약에 이제 상승세가 멈추고 강세 구간으로 가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일 기대하셔야 되는 거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을 제일 기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말 같은 경우에는 MSCI 리밸런싱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분명히 원화가 여기서부터는 내려간다라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유럽이나 중국의 경기가 그래도 바닥에서 전망치가 상향되는 흐름, 그 다음에 한국의 추경이 발표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가 완화되는 그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포인트로 잡으셔가지고 이러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 흐름도 잘 챙겨보셔야겠고 이번 달 말에는 이제 3월 31일부터 공매도도 이제 재개가 예정인데 네. 시장 공매도 재개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지난 시기를 따져봤을 때 네. 그렇게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그러니까 공매도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수 상승을 많이 견인했던 거는 외국인 수급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 들어올 때는 롱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이 해지 개념에서 공매도가 있으면은 들어오기가 훨씬 수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공매도가 들어가면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텐데, 당연히 들어올 때 이제 주도주에 대한 공매도는 증가하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매도가 적은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시작이 됐을 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놓고 보시면은 원래 개인하고 외국인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수세가 다릅니다. 다른 종목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도 업종을 주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은 주도 섹터에서 세컨 티어를 매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들어갈 때만 이 개인이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세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방산 때문에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공매도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그 세컨 티어로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애, 한마디로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그런 쪽에 이제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인 수급이 몰렸던 종목에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방산주 살짝 언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밖에도 어떤 sektor을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관세 영향이 조금 네. 벗어나면서 그래도 조금 괜찮다라고 하면은 음식료 업종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공매도 측면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관세 영향에서 계속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한 두세 달 정도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엔터 같은 경우가 잡힐 거고, 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잡힐 거고, 이런 내수 업종 중심 아니면 소프트웨어 중심 이런 쪽의 업종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수 업종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제 뭐 앞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부담이 변수들이 많은 3월인데 3월 시장 대응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보면 좋겠습니까? 3월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근데 갑자기 주도 업종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홀드 의견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종목을 다음 타자로 계속해서 선택은 해놓으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재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3월 시작과 함께 3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강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